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고 있는 민주당. IAEA의 결과 보고서는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보고서가 나온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논쟁은 계속되고 있는데 급기야 민주당 일각에서 IAEA가 유엔 산하 기구가 아니다라는 황당한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새 국제기구를 만들자라는 다소 무리한 주장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IAEA가 유엔 산하 기구가 아니다라는 사실과 다른 주장이 민주당 일각에서 나왔는데요. 양이원영 의원입니다. 원전 국가들이 분담금 내서 운영하는 기구다. 국가기록원을 통해 확인했다. IAEA는 유엔 산하 기구가 아니다. 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사실과 거리가 멀죠. 양이원영 의원의 주장은요. 국가기록원은 IAEA는 국제연합 산하의 독립기구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당장 IAEA 홈페이지만 들어가봐도 유엔 산하기구다라는 것이 명시가 돼 있는데 다소 사실과 동떨어진 주장을 양이원영 의원이 한 셈이 됐습니다. 자, 일단 김재섭 비대위원님,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양이원영 의원의 주장인데 IAEA는 유엔 산하 국제기구가 아니다. 유엔 산하 기구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유엔 산하 기구입니다. 이거는 뭐 어떤 논쟁할 필요도 없이 그냥 사실입니다, 사실. 심지어 IAEA는 유엔의 어떤 원자력과 관련된 보고서를 제출하고 유엔은 판단 근거를 거기에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래도 산하 기구인 거기 때문에. 아니 혹시 옛날에 북한이 그랬잖아요. IAEA는 미국이 앞잡이다. 그러면 이제 북한의 논리랑 똑같다는 말씀인데 사실 그것도 납득하기는 어려운 거고요. 북한 주장도 납득하기 어렵다. 네, 양쪽으로 다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고요. IAEA 결국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IAEA 보고 자체를 못 믿겠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불신이 시작되니까 이제는 유엔 산하 기구가 아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게 되는데 지금 민주당의 태도가 저는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지점은 뭐냐면 물론 뭐 오염수 방류와 관련돼서 야당으로서 지적할 수 있습니다. 예. 얼마든지 이것을 뭐 정쟁화 삼아서 국민들께 그러니까 안전에 대한 어떤 환기를 시킬 수도 있죠. 거기까지는 납득할 수 있는 거라고 하지만은 IAEA는 어떤 국제적으로 협약이 된 그다음에 공신력이 있는 기구입니다. 그다음 과학적인 검증을 통해서 내놓은 보고서입니다. 근데 이거 자체를 못 믿겠다라고 하는 것은 국제기구가 내놓은 모든 보고서를 못 믿겠다라는 얘기까지도 갈 수가 있거든요. 그 오로지 정쟁이라는 이유로, 정치적인 이유로. 그렇게 했을 때 과학도 못 믿고 협약도 못 믿고 국제기구도 못 믿는다 그러면 대한민국 고립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걸 왜 야당이 자초하고 있냐 이 말이죠, 제 말은. 게다가 지금 민주당의 반응은 IAEA 보고서가 과학적인데 뭐 좀 진정성을 의심하기 어렵다. 과학에는 진정성이 담길 여지가 없는 겁니다. 진정성을 빼고 객관적으로 검토했기 때문에 우리가 과학이라고 부르는 것이지 과학의 진정성 여부를 검토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게다가 모든 국제기구의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나라들 간의 알력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적 로비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이걸 문제 삼아서 IAEA 보고서 못 믿겠다라고 하면 예. WHO 권고 믿으면 안 되고요. IPCC 협약도 믿을 수 없게 되는 거고요. 전부 정치적인 이유로 다 반려해버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야당으로서 지적하는 것까지는 납득할 수 있다 하더라도 국제기구가 내놓은 보고서를 과학적으로 못 믿겠다라고 하는 것은 과학과도 한참 먼 얘기고요. 그다음에 현대 어떤 과학적인 그 신뢰도 멀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좀 굉장히 퇴행하는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예. 양이원영 의원이 한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토론 중에 사회자의 발언을 지적하면서 사회자가 계속 유엔 산하기구 하는데 IAEA는 유엔 산하기구가 아니다. 양이원영 주장입니다. 원전 국가들이 분담금을 내서 운영하는 기구다. 국가기록원을 통해서 확인했는데 유엔 산하기구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실과 거리가 뭔데? 서지현 대변인, 제가 지금 막 IAEA 홈페이지를 들어갔거든요. 핸드폰으로. IAEA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IAEA is the organization within the United Nations family. IAEA is the International Center for Cooperation in the Nuclear Field. 그러니까 United Nations family, UN 산하 within 기구다. 라고 제일 첫 줄에 명시가 돼 있는데 네. 양이원영 의원이 잘못하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도 양이원영 의원이 왜 산하기구 아니다라는 의도를 왜 저렇게 말씀하셔서 저는 실수는 아닌 것 같고 저는 이제 생각해봤을 때는 저도 유엔 뭐 홈페이지나 보면 뭐 보조기구가 있고 전문기구가 있다고 보면 양이원영이 아마 주장한 것은 산하 어떻게 보면 좀 종속된 관계보다는 독립된
기구이기 때문에 유엔의 큰 어떤 취지의 배경, 어떤 그 글로벌적인 기후, 환경 문제 이런 아젠다보다는 IAEA가 혹시나 행여나 일본의 그런 어떻게 보면 그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그것을 이제 미리 이제 사전에 허락하는 그런 기구로 전락한 것이 아닌가 그런 의도인데 저는 유엔 산하기구 맞고요. 저는 이제는 어떻게 보면 민주당도 그렇고 우리 국민들도 IAEA를 공격하지 해서는 안 된다. 공격의 포인트는 예. 사실은 여당과 이제 일본이 되어야 된다. 물론 공격이라기보다는 문제를 삼아야 되는 것이죠. 뭐 국민의 80%가 아니고 국내 8%라도 그것이 불안하거나 뭐 좀 야당 입장에서 문제가 있으면 그걸 계속 대안 제시까지 해야 되는 것인데 저는 여당이라든지 일본 같은 경우는 저는 좀 약간 의아한 것이 과학이라고 하시는데 과학도 변수에 대해서 수많은 변수가 있는데 그 변수에 대해서 한두 개를 빼버리면 그냥 과학이 신뢰는 있지만 그건 100% 진리는 아닌 것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전 세계적으로 오염수 방류를 이제 해양으로 1, 2년도 아니고 30년 하다 보면 그 생태계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측치 못한 것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저는 그 사실 알프스 기계 하는데 저도 알프스 기계를 확인해 보니까 2011년도에 이제 그 오염수가 이제 원전 사고가 나면서 2년 만에 만든 기계입니다. 예. 이게 30년 동안 작동한 전례도 없는 것이고요. 그런 기술적 어떻게 지보로 보면 지금 그 알프스가 2년 만에 삼중수소를 제거하고 60개 핵종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30년 안에 알프스가 업그레이드된 기계 삼중수소도 저는 해양에 바닷물 희석할 필요 없이 삼중수소도 걸러낼 기술 혁신이 저는 올 수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학 기술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갇혀있는 선입견에 갇혀있지 말고 30년 이렇게 미래를 봤을 때 바다도 지키고 일본에도 좋고 우리 한국에도 좋은 그런 방안을 좀 고민해서 지금 신속히 하지 말고 좀 연기 그리고 또 대안이 있는지 좀 더 지혜를 모아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야당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 제기 일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IAEA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제는 넘어가야 되죠. 라는 서재현 전 부대변인의 주장이었습니다. IAEA는 1956년 유엔 본부에서 열린 IAEA 지휘에 관한 회의를 통해 승인이 됐죠. 양이원영 의원의 주장에 문제 제기가 잇따르자 양이원영 의원은 SNS에 이런 거 신경 쓸 시간에 IAEA 깡통 보고서 검증에 공을 들여라라고 주장했습니다. IAEA의 권위와 공신력을 부여하는 모습이 안쓰럽다. 이런 것에 신경 쓸 시간에 깡통 보고서 검증에 검증에 공을 들여라라는 건데 양이원영 의원의 어떤 취지는 김광선 변호사님 알 것 같아요. 유엔의 직속기구랑 산하기구를 양원영이 좀 헷갈린 것 같은데 너무 IAEA에 뭐 공신력과 권위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 유엔에 의해서 그 자격이 승인된 것은 맞지만 뭐 공식적인 유엔의 직속기구는 아니다라는 취지의 문제 제기를 하려던 것 같은데 좀 사실관계가 좀 많이 틀렸군요. 일단 뭐 IAEA 이번에 보고서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이거 깡통 보고서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깡통 보고서면 이제 뭐가 비과학적인지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는지 이런 걸 지적을 해야 하는데 사실은 뭐 어느 국가랄지 일반적인 어느 당 하나에서 이제 그런 부분을 사실은 연구해서 명확하게 지적이나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이제 한계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양이원영의 의도는 뭐냐면 깡통 보고서라는 문제점을 일부 지적하면서도 이 보고서를 만든 기관의 어떤 권위와 신뢰를 아예 부정해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그 기관의 어떤 신뢰성의 권위を부정해 버리면 보고서까지 날아가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두 가지일 수 있어요. 하나는 이제 공부를 너무 안 해가지고 대충 하다가 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고, 두 번째는 이제 의도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유엔의 산하기구가 아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공부를 안 한 것 같아요. 또 국가기록원에도 뭐 그렇게 나와 있다 이 얘기했는데 거짓말이 드러났잖아요. 근데 저분이 뭐 적어도 방송을 했고 또 다른 방송에서 하는 걸 보면 굉장히 비합리적, 비이성적인 측면이 좀 많아요. 그래서 어떤 것을 정해놓고 막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확증 편향이 좀 빠져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생각할 때가 이제 저도 이제 가끔 있는데 IAEA의 어떤 권유랄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부정하면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IAEA보다 더
원자력제 핵에 대해서 권위 있는 기관이 전 세계 어디냐. 더구나 여기는 어느 한 나라가 관여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번에도 11개국 전문가들이 관여하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는 가장 권위 있는 그런 기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 물론 그러한 권위 있는 기관도 실수할 수 있죠. 잘못된 판단할 수 있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해야지 이거 자체를 뭐 마치 저렇게 돼버리면 뭐 없애자는 얘기도 나올 수 있고 또 막 극단적으로 가면 유엔도 탈퇴하자. 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계기로 해서 이제 그런 극단적인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걸 경계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어떤 공신력 있고 권위 있는 기관을 인정하되 그 기관이 잘못된 경우에는 그 일부에 대해서 지적해야지 그 전체를 부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양이원영 의원 관련해서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주장을 한다라는 것은 김광삼 변호사님 어떤 개인적인 견해다라는 말씀도 덧붙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에서는 아예 새 국제기구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재정 의원입니다. IAEA 핵발전 장려기관이다. 오염수 문제 관여할 권한이 없다. 국제기구를 또다시 만드는 게 필요한 지점이다. 라며 IAEA 못 믿겠으니 새 기구 만들자라는 주장도 했습니다. 김재수 비대위원님. 뭐 필요에 따라서 국제기구 새로 만들고 할 수가 있을까요? 저 너무 나간 주장 같거든요. 게다가 그 양이원영 의원이 지금 IAEA 보고서 못 믿겠다는 게 직속이 아니라서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그 유엔 총회 산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산하 기구가 아니라 그 총회 안에서 하는 전문위원회가 하나 있는데 이름이 어려서 제가 읽어볼게요. 네. 국제연합 원자 방사선의 영향들 관련 과학위원회라는 데가 있거든요. 여기서 2013년부터 보고서를 꾸준히 내왔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돼서 안전에 이상이 없다라는 얘기를 유엔 총회 산하에 있는 전문위원회에서 계속 냈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이것도 직속기관 아니라고 못 믿진 않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진짜 직속기관이에요. 이건 직속기관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결론을 냈어요. 거의 차이가 없는 결론을 냈는데 IAEA는 직속기관이 아니니까 못 믿고 이건 직속기관이니까 믿으셔야 되면 저는 다시 한번 요거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속기관 때문인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요. 게다가 이재정 의원도 주장이 틀렸습니다. 그 IAEA 안에는 원자력이 사람의 신체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평가하는 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오염수와 관련된 인체 영향, 그다음에 해양 방류 여기다 평가할 수 있는 권한과 근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마음이 너무 앞서다 보니까 유엔 기구 못 믿고 새로 기구 만들자 이런 거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조금만 관심을 갖고 IAEA 보고서를 들여다보고 유엔 산하의 조직 체계를 보면 얼마든지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드릴 수가 있고요. 게다가 유엔까지 못 믿겠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이렇게도 말씀드릴게요. 미국 그 연방 정부와 주 정부에서도 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된 영향평가들 각각 했었습니다. 거기서도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민주당이 안전하다고 하지 않은 근거를 가지고 오시면 그것도 우리 과학적으로 따져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거 못 믿겠다. 이거 직속기구 아니다라는 근거는 더 이상 통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예, IAEA는 유엔 산하기구가 아니다. 새 국제기구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주장들이 민주당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데 전재수 의원님, 뭐 정치권에 오래된 격언이 하나 있잖아요. 메시지를 흔들지 못할 거면 메신저를 공격하라라는 말도 뭐 있는데 혹시 그런 차원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IAEA의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최종 결과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제 제기가 더 타당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IAEA의 어떤 자체 검증 항목에 따라서 이번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문제를 검증한 것이 아니고 일본이 IAEA의 요런 항목들을 검증해 주십시오라고 IAEA에 제시한 그 항목에 따라서 IAEA가 이제 검증을 한 것이죠.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이 오염수를 걸러내는 알프스라고 하는 이 기계 장치 설비에 대한 성능 검증을 IAEA가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알프스 성능 검사가 빠지다 보니까 IAEA 이게 최종 보고서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IAEA는 이게 말하자면 국제 정치의 역학관계가 IAEA에도 그대로 다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제기구라 그러면 대부분 이제 열강들, 강대국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이고 국제 정치의 역학관계가 그대로 반영된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국제기구의 어떤 신뢰성이나 이런 것도 전적으로 믿을 필요도 없지만
전적으로 믿지 못하겠다 이 자세도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예. IAEA가 최근에 이제 낸 최종 보고서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서 우리가 좀 이야기하는 게 좋고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IAEA의 이번 최종 결과 보고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죠. 저는 이제 단적으로 핵심적으로 IAEA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지만 가장 결정적인 것은 IAEA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일본 정부에 방류하라고 권고하거나 장려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IAEA 최종 결과 보고서의 저는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IAEA 자체가 원자력 진흥 국제기구고 원자력 산업의 우호적인 국제기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오염수를 바다에 버렸을 경우에 해양 생태계라든지 그리고 이 먹이 사슬에 의해 가지고 이 방사능 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생명체에 누적이 되고 피폭이 됐을 경우에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전공 분야는 분명히 아니거든요.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한 전공 분야는 IAEA보다는 WHO라든지 세계보건기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맞겠죠. 그런 측면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 전적으로 믿어야 된다. 예. 이런 주장은 조금 위험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적으로 믿어야 된다는 것도 경계해야 되고 전적으로 부인하는 예를 들어 양이원영이나 이재정 의원 같은 주장도 이건 멀리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양이원영 의원하고 이재정 의원의 주장이 민주당의 당론 같은 건 아니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개개인 의원들의 그렇습니다. 개별적 주장이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네. 그 사무총장님 오셨지만 저희들이 네. 한 대여섯 가지 정도의 보고서의 문제점을 지적을 했거든요. 그 부분은 전문가들도 사실상 이제 받아들이는 부분들입니다. 그런 내용 중심으로 좀 예.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AEA가 유엔 산하기구가 아니다라는 양이원영 의원의 주장은 개인적인 주장, 그리고 새 국제기구를 만들어야 된다는 이재정 의원도 개인적인 주장이다라는 점도 분명히 밝혀두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 회의실 백판이라고 하는데 충봉 이순신 장군이 등장을 했습니다. 일본 오염수 투기로부터 우리 바다를 지키겠다라는 의미로 충무곤 이순신 장군을 민주당 회의실에 뒤에 있는 백판에 등장을 시켰습니다. 자, 이렇게요. 이순신 장군이 굉장히 크게 백판에 국민 안전 수호라는 글씨와 함께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라는 문구와 함께 민주당에 게시가 된 점도 볼 수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에서 시위대 일부에서 IAEA가 100만 불 뇌물받은 기구다라는 식의 선동이 있었는데 국무조정실에서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실까요? 박구연 1차장입니다. 소위 일본 정부가 IAEA에 100만 불 내지는 100만 유로를 제공했다. 심지어는 뇌물이라는 표현까지 사용을 해가면서 더구나 일부 방송 화면에는 그로시 사무총장 면전에 그런 비슷한 발언을 하는 케이스도 좀 목격된 바가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굉장히 적절치 않은 행동이고. 자, 그런가 하면 민주당에서는 방일 의원단을 파견했습니다.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世界はこの判断を反対している。 전 세계 바다를 오염시키는 반세계적이고 반인륜적인 행위입니다. 도대체 일본 정부는 사견인 독과 전력으로부터 어떤 혐의를 얼마나 받았기에 이웃나라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면서까지 핵 오염수 해양 방류를 고집하는지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사고 핵 폐기물을 바다에 버리는 최초의 나쁜 세대를 만들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바다 오염 문제는 좌시될 수 없는 우리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입니다. 그러자 여당에서는 오염수보다 위험한 게 방일 의원단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황교안 수석부대변인인데요. 광우병 괴담 후 과학이라고 했던 양이원영 의원, 역사의 아픔을 팔아 사리사욕 챙기고자 했던 윤미향 의원, 그러면서 오염수보다 위험한 게 방일 의원단이다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